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공부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선생님이 캐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 공부 방법입니까? 라고 한다면 나는 뭐 공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전체 인강판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지. 아니, 진짜로요. 여러분, 선생님 서울대 경영 정시 합격생이잖아요. 서울대 경영 정시, 그리고 경찰대학 졸업생이기도 하고, 물론 뭐 의대나 연세대를 합격했었던 경력도 있습니다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 공부 시간 순서라는 주제로 오늘 주제를 갖고 나온 이유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요즘에 방학 때 하루 종일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올자습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부 계획을 이상하게 짜고 하더라고. 그래서 극극극 상위권이었던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야, 공부를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포인트들이 요즘에 많이 보여서 아, 이거다. 틈새 시장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내가 잘하는 걸로 학생분들한테 앞으로 내 영어 강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강의 들어주세요. 이런 홍보도 좋고 아니면은 우리 선생님 토르 2000 밴드를 꼭 가입해주세요. 이런 홍보도 좋은데 아예 홍보만 하면 아니잖아. 사람이 좀 자꾸 캐스트 보기 싫고. 그래서 공부 방법을 좀 이제 가르쳐 드리는 캐스트를 꾸준히 찍어봐야겠다. 우리 영어 쪽 제자나 경사관 쪽 입시하시는 제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선생님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도움을 볼 만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면 뭐 이름도 알리고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꿀팁 하나 알려드리고 앞으로는 한 1, 2주에 한 번 정도씩 공부 관련해가지고 진짜 뭔가 상식 깨는 아니면은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모를 만한 그런 좋은 상위권들의 학습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요. 그런데 일단 오늘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는 하루 공부 시간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분들이 요즘에 그 겨울방학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러면 모의고사 시간표에 맞춰서 어떤 시간대는 국어를 하고 수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탐구를 공부하는 게 좋다는데 우리의 뇌를 그 시간대에 맞게끔 설정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과연 옳은 얘기입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나는 수험 생활을 하면서 현역과 재수를 합쳐서 모의고사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를 해본 적이 불과 딱 2달 정도밖에 기간밖에 안 돼요. 그 2달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수능 시험 보기 직전 한 달, 이렇게 수능 2번. 물론 현역 수능에서는 서울대 법대 당해 커트라인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재수 때는 서울대 경영학부 일반 커트라인보다 훨씬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2번 시험 다 그렇게 시험을 봤던 사람이야. 그런데 왜 그러면 시험 직전에 한 달만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요. 당연히 시험 시간표에 맞춰서 컨디셔닝을 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시간부터 아침 밥 먹는 거, 쉬는 시간 완전히 맞춰서 최대한 통제를 해서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당일날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려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컨디션 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거야. 컨디션 관리라는 건 진짜 마지막에. 그 이전에는 최대한 많은 공부를 누적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공부를 누적을 시킬 때 효율적으로 공부를 누적을 시키려면 당연한 얘기인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간 거의 비슷하고 일부는 체력이 더 좋고 일부는 체력이 약할 수도 있겠지만 체력적인 부분이나 집중력적인 면에서도 사람들이 대동소이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안 나.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 누적된 공부로 해서 차이를 벌리고 싶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전략적 포인트가 뭐가 있냐?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일까? 하루 중에 여러분 다 방학 때는 하루에 인강 듣는 시간 포함해서 12시간에서 한 14시간씩은 다들 공부하죠? 이 정도도 공부 안 하면 수험생이라고 할 수가 없지. 양아치지, 그냥 양아치. 근데, 미안해요. 아니야, 내일부터 이제 벗어나면 되지. 어제까지는 내가 양아치였을지라도 오늘부터는 내가 전문 프로 수험생이 되겠다 생각하시고 학원 수업이나 인강 듣는 시간 다 합쳐서 14시간 아주 좋고요. 12시간 이상은 해주셔야 돼요. 방학 때 3월 모의고사에서 유의미한 뭔가 성적 향상이 빵 올라가려면 이런 스탠다드를 아예 바꿔버려야 여러분들께서
상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상위권들 중에서 하루에 14시간도 안 하는 사람은 없을걸? 그냥. 그러니까 정시 스카이나 의대권 이상 의치학한 노리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만큼 공부 안 한 사람은 없지 않나? 그냥 학원 수업이나 학교 수업 다 포함해서 공부 관련된, 순수 공부 관련된 활동, 내가 집중해서 학습 활동을 할 때 이만큼씩은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하루에 사람이 체력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해서 공부를 하시고 최대한 공부에 있어서 구멍을 안 만들고 약점 개선을 계속 해나가려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컨디션 관리는 시험 직전에 3월 모의고사 보기 전이나 6월 모의고사 보기 직전에 한 1, 2주만 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더라고. 근데 지금은 어떤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냐?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은 아침. 그래서요, 여러분. 한 일주일 기준으로 하면 주의 초 여러분들이 나는 월요일을 시작이다라고 생각한다. 일요일날 좀 휴식을 취해. 그래서 보통 월요일날이 난 제일 쌩쌩하다라고 하면 월요일 같은 주초. 아니면 하루에 맨 앞에 1초. 예. 이 부분에는요. 보통 에너지나 집중력이 맥스로 되어 있는 상태고 공부를 하기 제일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때 에너지가 많고 집중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에 뭘 하셔야 되냐? 제일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즉 난이도가 높은 공부를 이 시간대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국어를 꼭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나는 국어 되게 좋아해.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했을 때도 국어는 시험 봤다 하면 항상 90점대였거든. 나는 수학이 38점이었어. 수학 때문에 내가 장애가, 학습 장애가 있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었어. 수학 38점에서 그러니까 만점권까지 올라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너무 싫은 거야. 그냥 하루 공부하다 보면 이거 수학은 아 내가 국어는 10시간도 하겠는데 수학은 막 1시간도 하기가 싫어. 미치겠어요. 그러면 보통 하기 싫은 이유는 내가 못하기 때문인데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하기 싫고 막 미칠 것 같고 발로 차버리고 싶은 이런 공부를요. 일주일의 초반에 그리고 하루의 초반에 제일 쌩쌩하고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얘네들을 하기 싫은 이런 공부들을 몰아서 먼저 해치워버려야 돼요. 예, 고통을 미리 겪어요. 막, 아, 미치겠어. 짜증나서 도망가고 싶어도 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좋은 효과가 있어. 뭐가? 이 약점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개선이 돼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보통 못하니까 하기 싫은 거거든. 근데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공부는 늘어. 어찌 되었건 간에 진심으로 하다 보면 느는 거야. 방법이 어쨌든 누구 강의를 듣든 내 강의 안 들어도 늘어. 많이만 하면 늘어.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꾸준히 하기만 하면 어쨌든지 늘어. 근데 이렇게 늘려놓으면요. 나중에는 점점 약점이 없어져서 성적이 올라가거든. 근데 역으로 생각해봐라. 이걸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맨 뒤로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침에는 바보같이 내가 좋아하는 공부들 막 해 까짝까짝 하면서 부담 없어. 내가 좋아하는 인강 선생님 막 엄청 웃겨 짜사는 강의가.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오전에 그 강의 다 막 일주일 분량 막 몰아서 들어버렸어. 오후에는 그나마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공부를 했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밤에 생겨. 밤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지쳐. 공부 되게 하기 싫어. 이제 하루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밤에 지쳤을 때 보통 내가 하기 싫은 공부가 잘 돼요. 나는 국어 독서 힘들어. 근데 밤에 11시, 12시에 막 집중해서 문제 풀면 잘 풀리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 수학 개념 오늘 내가 미적분 첫 진도 나가는데 1시에서 2시 사이에 인강을 들어. 머리에 들어와? 유혹이 생겨. 아, 내일 할까? 오늘 하자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멍청이같이 이제 또 막 좋아하는 공부 막 해. 내일 밤에. 아, 내일 할까? 이게 무한 반복이라니까.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지났는데 미적분 개념 강의를 한번 못 끝내는 거야. 계속 그게 악순환이 반복돼. 약점이 계속 약점으로 남게 돼. 그러니까는 개선이나 발전이나 성적 향상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 공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습관을 못 벗어나요. 나도 그랬었어요.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었지. 수학 38점이 흔해요? 흔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아요? 나는 수학 38점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 수학 점수가 38점. 물론 그 당시에 수학 모의고사는 만점이 80점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38점보다는 조금 높은데 그래봤자 40점대예요.
40점대라고 지금 모의고사를 환산하면 서울대 어떻게 합격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나는 공부머리 IQ 천재는 아닌데요. IQ는 110대? 나는. 근데 선생님은 메타인지 전략의 천재예요. 그러니까 그때 수험생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 하루 시간을 알차게 쓰는 방법은 그러면 아침에 제일 짜증나고 하기 싫은 걸 하고 점점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후반부에는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쉬운 공부. 쉬우면서 내가 재밌는 공부, 좋아하는 공부, 그리고 편한 공부, 아니면 단순 노트 정리, 내일을 위한 공부 계획 이런 것들 외워. 막 수학 문제 좀 어렵지 않은 것들을 약간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할 때도 있잖아. 밤에만 그렇게 했어. 그리고 공부 계획은 꼭 필요한데 그걸 쌩쌩할 때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지쳤을 때 잔잔하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내일 공부 계획 미리 짜놓으면 얼마나 좋아. 노트 정리. 내가 뇌를 빼놓고 그냥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는 일들도 있고 내일 가방 싸놓고 뭐 준비하고 간단히 일하고 챙기고 옷 준비하고 준비물 챙기고 이런 것들을 12시, 1시, 2시 그때 했다니까. 지쳤는데 일단 내일 시간을 세이브해 줄 수 있는 시간 세이브를 이때 하는 거야. 시간 세이브를. 그리고 얘네들을 후닥닥 해치우고 잠을 전력으로 열심히 잤어. 밤에는. 그래야 다음날 쌩쌩해져서 아침에 또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난이도를 최고 난도 공부부터 시작해서 최저난도로, 짜증나는 것부터 재밌는 거로, 그리고 이제 낮에 예습 다 해놓고 밤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인강을 듣는다고 하면 그때 늦게 들어. 마음 편할 때. 웃고 까불고 즐기는 시간으로 쓰는 거야. 아침에 힘든 거 다 해놓고. 그러면요. 하루 시간이 진짜 14시간이 채워져요. 농밀하게 딱 차요. 근데 좋아하는 거 먼저 다 끝내놔버리고 밤에 하기 싫은 것만 남잖아? 보통은 계획도 없지. 근데 그나마 계획 세운 사람들 중에.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한 얘기인데 공부 시간을 그렇게 많이 활용을 못하고 짜증나고 지치니까 저녁에 밤에는 책은 펴놓고 있거든? 근데 책은 펴놓고 있는데 그닥 유의미한 학습이 안 되고 낮에 1시간 집중해서 할 만한 거를 밤에 2시간, 3시간 걸려서 질질 느려 빼고 머릿속으로는 들어오지도 않을 거야. 예, 공부라는 행위를 하긴 하죠. 공부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행위를 하죠. 그래서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남기는 누적이 없다라고 하면 성적이 왜 오르겠냐? 생각을 좀 해보라고. 이 달리기랑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안 올라요, 성적이? 안 오르지. 그렇게 해갖고 성적이 어떻게 오르겠어. 달리기를 막 뛰어. 내 주변 애들이랑 똑같은 속도로 같이 뛴다고 해봐. 등수가 왜 바뀌어? 상대 속도가 똑같은데 등수가 왜 바뀌냐고. 등수가 언제 바뀔 수 있어요? 보통 내 앞에 뛰는 애들은 나보다 잘 뛰어요. 나보다 지금까지 인생을 더 성실하게 살아온 놈들이야. 차이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쟤는 빨리 뛰고 나는 천천히 뛰면. 근데 이걸 따라잡아서 앞 사람을 하나 제껴야 내가 성적이 올라가는 거야. 상대평가에서는. 그런데 성적이 왜 오르겠어?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올라? 내 주변이나 내 앞에 뛰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뛰어야 돼요. 그런데 빨리 뛰고 있다라는 것의 객관적 지표가 뭐야? 학습량이야. 집중해서 하는 공부 학습량. 이걸 안 늘려주고 어떻게 올라? 아이, 주변 사람들이 하루에 맥스 8시간, 10시간 한 다음에 나는 12시간, 14시간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버텨야 돼요. 그만큼 누적을 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빵 올라, 변해. 알아, 다. 근데 대부분 실천을 안 해. 그걸 해내는 사람은 기적같이 발전을 하고, 그걸 못 해내는 사람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바로 지금 이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을 거야. 왜 못 변하나? 왜? 응? 명확하게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이는 건데. 그렇죠. 벗어나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런 공부 팁들 같은 거랑 성취동기 자극되는 이런 저는 막 싫은 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요. 말 좀 이쁘게 하고 싶고 여러분들한테도 나쁜 얘기 안 하고 싶어. 이것도 약간 해학적으로 웃기려고 써는 건데 우리 생각을 하고 냉정하게 지금 자기 자신의 공부 습관 분석해서 이거는 뭐 제 강의를 듣든 안 듣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 예, 바로 한번 여러분들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이런 공부 팁 관련된 얘기, 저는 원래 메가스터디 오기 전에 그 학습 전문 코칭을 오래 했어가지고 이쪽으로 책도 출판해서 예스24 상위 100위권 안에 랭킹 들었었던
저는 원래 학습법 전문 코치도 몇 년간 했었어요. 과거가 복잡한 남자거든. 전직 경찰관, 그리고 뭐 격투기는 막 무술 종합 10단 이상, 사격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막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그리고 영어 원서로 해서 수학 강의를 하던, 예, 그런 유명한 과외 강사였고, 뭐, 아무튼 과거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경험 같은 것들 토대로 좋은 조언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방학 시작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레이스야. 여기서부터 3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승부라서요. 모든 우선순위 중에 공부를 우선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만 마지막에 올라요. 아까 달리기 얘기해드렸던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선생님 네이버 밴드 토르 2000 검색을 해보시면 이 영어 단어 아침마다 평가원 어휘 30개씩을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핸드폰 알림 문자로 보내드려요. 그러면 딱 클릭해서 그날 어휘 30개 중에 내가 모르는 것들만 체크해가지고 딱딱딱딱 외우면요. 한 4개월 주기로 한 사이클 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개월 주기로 한 사이클 돌면 올해 1년에 한 3번 정도까지는 수능 보기 전에 반복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것만으로도 평가원 어휘 1, 2, 3학년 기출어휘 1500개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사이클 이상 돌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 그거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100% 무료예요. 광고 그런 것들도 없어요. 그냥 눈에 띄게 불편한 알림 같은 것들 없고 뭐 단어 사이에 눈에 안 띄는 무채색 배너 같은 거 살짝 하나씩 넣어놓긴 해. 그런데 막 반짝거리거나 클릭해야 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이것도 이용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어플 설치하고 여기 가입만 딱 하면 예, 간단하게 딱 30초 만에 이용 가능한 상태로 세팅이 되니까 활용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방학 때 공부는 그래서 꼭 시간 분배를 하기 싫고 어려운 것부터 하고 싶고 쉬운 것들로 쫙 순서대로 배치를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십시오. 눈에 띄는 변화는 3월 달에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오케이.